한국 전쟁 당시에 신안 임자도에서 발생한 대규모 민간인 희생 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이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기습폭우로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던 전남, 시설과 논 피해가 속속 집계되는 가운데 복구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해양치유산업을 이끌 최초의 공기업 완도 해양치유관리공단이 출범했습니다. 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에서 간부가 부하 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성비위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한국 전쟁 기간이던 지난 1950년 10월 서남해의 섬 임자도에서는 공권력이 아닌 이념에 따라 대규모 민간인 희생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총성이 그친 지 74주년이 되는 올해 임자도의 핏빛 역사를 해소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희생자 유해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지금은 다리로 연결된 신안군 임자도. 주민들이 삽과 호미로 6개의 섬을 간척해 풍요로운 터전을 일궜습니다. 끈질긴 생명력으로 공동체를 일궜지만 전쟁과 이념의 칼날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1950년 10월 어느 날 좌익 주민들이 고 문중경 전도사 등 기독교인과 경찰 등을 해치는 살육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국군의 수복 과정에서 좌익 세력으로 오인받아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시신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대퇴부 유골 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너무 많이 유골이 나오니까는 깊이 파고 또 묻었다고 하는 말씀도 들었어요. 74년 전 안매장되거나 버려진 유해를 찾는 발굴 조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대토제를 시작으로 다음 달 말까지 모두 462명의 희생자들의 흔적을 찾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해 사업자를 이렇게 지원해 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하여튼 단 한 구라도 가족을 찾아왔으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발굴 장소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사전 조사로 결정된 임자면 대길이 일원. 유해 발굴 기간은 다음 달 말까지로 예정돼 있지만 간척 등으로 지형 변화가 심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뼈 조각이 나오는 그 부분이 있고 구덩이 흔적이 있다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장을 해서 조사해서 그 매장 여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공권력이 아닌 좌우 이념에 따라 살육이 벌어진 대표적 사건 현장인 임자도. 신안군은 발굴 조사 이후 유해를 안치하고 유족과 협의해 특별법 제정 등 상처를 치유할 방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과거를 짚고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족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 후속 어떤 절차들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서남의 섬 가운데 손꼽히는 비경을 자랑하는 임자도. 한국 전쟁기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작업이 핏빛 역사를 씻어내고 화해와 평화를 여는 시작점이 되기를 유족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한때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로 피해가 잇따랐던 전남지 곳곳에서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폭우로 주택 161채와 차량 11대가 물에 잠기고 벼 255헥타르, 콩 11헥타르 등 농작물 280여 헥타르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전남소방본부는 인명구조 9건을 포함해 모두 159건의 폭우 피해로 인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록적 폭우로 주택 12채와 마을 회관이 물에 잠긴 진도 도목마을에는 자원봉사자 50여 명이 복구 작업에 나서는 등 전남 곳곳에서 수해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에 국가유산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어제 전남에 내린 비로 인해 해남 지역의 국가유산 2건의 피해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남 두륜산 대흥사와 달마산 미황사에서는 토사와 석축이 일부 유실되고 전기 배관이 노출되는 피해가 발생했으며 국가유산청은 다행히 사찰이나 불상 등 문화재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완도군 최초의 공기업 해양치유센터를 담당할 공단의 출범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완도군은 전문가 집단인 공단과 함께 해양치유 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완도 해양치유센터. 평일 오후에도 해양치유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해저리와 모드 등 지역에서 나온 해양 자원을 활용한 달라소풀과 해수 미스트,
해조류 거품 테라피 체험 등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로가 싹 풀리고 정말 치유가 되는 느낌이에요. 해양치유센터 누적 관광객은 3만여 명. 자체 조사 결과 95% 이상이 재방문 의사를 밝혔고 주말에는 예약을 하기 힘들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해양치유센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해양치유관리공단이 정식 출범했습니다. 네, 우리 임직원 모두는 함께 노력하고 협력하여 완도의 해양 환경과 그리고 해양 치유 시설물들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해양치유센터와 기후치유센터 등을 모두 관리하게 되는데 해양치유와 간호, 물리치료 등 전문성을 갖춘 36명의 직원이 투입됐습니다. 전국 최초로 해양치유 산업을 추진하는 만큼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치유 프로그램 개발 등 체계화된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점차적으로 전문성을 발휘해서 완도가 지니고 있는 천연 자원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정말 해외와 비교해서라도 차별화된 그런 테라피를 만들어갈 겁니다. 차세대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해양치유 산업을 이끌 최초의 공단. 완도군도 해양치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림치유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대형 리조트와 치유의 섬 조성 등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에서 성비위 사건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들에게는 직위해제나 출근 정지 조치가 내려졌고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전력과 한전 KDN이 성추문에 휩싸였습니다. 나주 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한전의 하급 여성 직원이 부장급 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사건 당일 가해자와 피해자는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피해자가 직접 경찰서에 방문해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전은 가해자로 지목된 부장급 직원을 즉각 직위해제시켰습니다. 또 개인의 일탈 행위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회사의 엄중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주경찰은 한전 KDN의 성추문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한전 KDN 소속의 용역업체 직원이 여성 직원을 불법 촬영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한전 KDN에 따르면 피해자는 용역업체 직원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을 인지한 한전 KDN은 용역업체에 해당 직원에 대한 출근 정지를 요청했고 피해자에게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기관 측에 직장 내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한전과 한전 KDN은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상황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목포대와 순천대가 공식 교류 협력 협약을 체결해 전남 국립의대 유치와 관련한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순천대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송하철 목포대 총장과 이병훈 순천대 총장은 양 대학의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의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대와 순천대의 협약은 글로컬 대학과 지역 현안 문제 등이 열거되어 있지만 기타 상생 방안 등으로 의대 유치를 위한 단일 의과 대학과 공동 의대 등이 논의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중보건의 지원이 감소하면서 올해 전남적 공중보건의가 지난 2022년보다 25%가량 감소했습니다. 전남도의회 임지락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전남에 배치된 공중보건의는 229명으로 지난 303명에 비해 25% 감소했고 이 가운데 34명이 파견돼 농어촌 의료 공백에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라남도는 비대면 진료 확대와 의대 정원 증원, 공중보건의 처우 개선 등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자체적인 대안 마련에는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캠핑장 등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광양의 한 영농조합법인에서 부실 회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숙박비를 개인 계좌로 받는 등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진 건데요. 지자체 허술한 감독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섬진강에 위치한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입니다.
폐교된 중학교가 있던 곳에 지난 2018년부터 숙박시설과 염색체험실, 캠핑장 등이 들어섰습니다. 다양한 공간이 조성된 이곳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와 시비 60억 원을 들여 조성됐습니다. 인근 5개 마을에서 일정 금액을 출자해 만든 영농조합법인이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데 최근 회계 처리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제보자를 통해 취재진이 입수한 해당 영농조합법인의 수입 지출 내역입니다. 2022년 2월에 캠핑 숙박 수입은 179만 원입니다. 하지만 다른 장부에는 235만 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3월과 4월 수입 내역도 장부마다 다른 상황. 제보자는 이 밖에도 숙박비를 법인 계좌가 아닌 관계자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게 하거나 광양시와 체결한 협약서상 유지 관리를 위한 별도 계좌도 개설하지 않는 등 회계 처리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2, 3년 전에 이용했을 때도 이장명의 통장으로 계좌 이체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시골이니까 저도 당연히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너무. 법인 관계자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자료는 잘못된 장부라며 현금과 계좌로 받은 숙박비 등 수익을 누락한 적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인과 법인 대표 명의 등 2계좌로 관리하던 것을 최근 법인 계좌 하나로 통합하려던 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결산 보고 드리고 감사님들, 이사님들한테 다 그런 거 내역 보여드리고 정상적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고 아껴가지고 어쨌든 배당도 조금 드리고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는 가운데 광양시의 부실 관리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2019년 광양시와 해당 법인이 체결한 협약서에 따르면 광양시는 해당 시설 운영과 유지 관리를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라남도 감사관실 조사에서 광양시가 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개인 통장을 개설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개인 통장으로 받고 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최대한 조치해가지고 문제가 확산하자 광양시는 해당 법인의 회계 자료를 요청하는 등 뒤늦은 조치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모 후보자와 선거 사무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남 서부권 지역구에 출마해 낙선한 이 후보자는 총선 기간 후원의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정치자금 39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선거 사무장은 회계 책임자가 아닌데도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 회계 보고서 작성 등을 담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전략작물 직불금 하계 신청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이번 연장 기간에는 수학기 쌀 수급 안정에 동참하기 위해 일반 벼를 조사료로 활용하려는 농업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조건에 충족할 경우 쌀 수급 상황에 따라 헥타르당 430만 원이 지원됩니다. 전략작물 직불금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콩, 조사료, 옥수수 등 타 작물을 재배할 경우 작물에 따라 정부가 100에서 400여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남도 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산불 진화대 근로환경 개선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박형대 전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산불 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산불 진화대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장흥에서는 벌목 작업에 투입된 군청 소속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원이 쓰러지는 나무에 깔려 숨지기도 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서삼석 의원이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24개 기관 업무 보고에서 농협이 설립 목적에 맞도록 역할, 사업 등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의원은 농가는 생산비 증가 등으로 경영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농협은 농업인의 지위와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출연한 만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적극 대응과 지역조합과의 협력 강화 등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오는 2029년 14조 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되는 세계 직류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직류 산업 전력 기자재 개발 공동 연구에 나섭니다.
전남도 대표단은 독일을 방문해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미래 전력망 구축을 위한 직류산업 공동연구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 2년 동안 독일 연구진과 전남 8개 기업이 기술 이전과 지식 공유 등 직류산업 발전에 협력하게 됩니다. 영암군 고향사랑 기부가 10,000건을 돌파했습니다. 영암군의 누적 기부 건수는 지난 11일 기준 11,122건으로 영암군은 고향사랑 이음을 통한 76건의 지정 기부와 함께 지인 추천 시 상품권 지급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기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영암군은 고향사랑 기부 확대를 위해 씨름단과의 일일 식사권과 도자기 등 100여 개의 답례품을 마련했으며 부모님 일상 영상 촬영 등 독특한 답례품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전남 도내 관광지 순환버스인 남도 한바퀴가 광주 관광공사와 손잡고 전남 광주 공동상품을 운영합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운영되는 이번 상품은 광주시 제7호 기념물인 포충사를 경유해 한편과 무안으로 오는 낭만 데이트 코스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지난 6월까지 남도 한바퀴 상품을 통해 전남을 찾은 관광객은 13,000여 명으로 오는 9월부터는 무안국제공항 항저우 정기 노선과 연계한 글로벌 상품도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